예, 반갑습니다. 2020년 올해 직업상담사 1급 2차 실기 기출문제 정답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일인데 여러분 시험 잘 치셨나요? 오늘은 2020년 11월 15일 일요일이고 시험 시행이었었고요. 우리 수험생들의 정보에 의하면 총 A3지 9페이지에 의하여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검사도구 4문제가 나왔습니다. 39세 A씨는 마케팅 회사에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스트레스를 받자 퇴사를 하고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며 창업도 하고 싶어 합니다. 마케팅 회사에 다니는 A씨를 위해 다른 직업을 찾기 위한 아래 검사도구의 실시 목적, 척도, 해석 과정, 의미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첫 번째가 스트롱 흥미검사 SII에 대하여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 스트롱 흥미검사 SII입니다. 1번 의미와 목적 이대로 써주셔야 정답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 정답 발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합격의 당락을 가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 의미와 목적 스트롱 흥미도 검사 SII는 홀랜드 이론 바탕입니다. 스트롱에 의해 개발, 일의 세계, 일상생활 등에서 흥미를 척추하는 도구지요. 척도가 다른 말로 구성해도 좋습니다. 어세스타 스트롱 흥미검사 기준에 의하면 SI의 척도는 GOT, BIS, PSS로 구성되며 좋아한다, 모른다, 싫어한다 또는 예, 아니요로 응답합니다. 아래 각 척도는 세 가지 척도로 잡아 적어주면 되겠네요. GOT, BIS, PSS. 간단히 말씀드리면 GOT는 가장 포괄적인 정보 제공, 홀랜드의 6가지 흥미유행, 현 탐례 사진관의 점수로 측정해 줍니다. 쌈박하게 잘 되어 있죠. BIS는 베이직 인트레스트 스케일인데 GOT를 구체화하고 세분화한 것으로 흥미유행별 4개에서 6개 하위 척도의 점수를 측정해 줍니다. PSS는 퍼스널 스타일 스킬즈라 하여 개인 흥미 척도인데 일의 세계나 일상생활 등에서 업 확 리모, 업 확 리모, 뭐는 모험이라든지 다른 말로 유형 감수 유형이라 그러고 팀 지향 유형, 팀 지향 유형을 이어서 5가지 척도로 점수를 측정해 주는데요. 업 확 리 위 하든지 업 확 리 모험심 유형 다 좋습니다. 4가지만 해도 되고 여유가 되면 팀 지형까지 이어서 5가지 척도로 점수를 측정해 주지요. 해석 과정은 어세스타 스트롱 흥미검사 기준에 의거 총응답지수 TR, 일관성지수 TI, 문항 반응 요양 등을 통해 타당도를 검토합니다. 일반 직업분류 GOT의 점수 중 가장 높은 세계 유행, 현 탐례 사진관 중 흥미유행 코드를 설정하고 세계 유행에 대하여 해석합니다. 일반 직업분류 GOT의 가장 높은 2개의 유형을 2코드로 설정하고 2코드 조합 특성을 해석해 줍니다. 기본 흥미척도 BIS의 전체 결과를 검토하고 상위 5개의 흥미 영역을 해석해 주지요. 개인 특성 척도에는 아까 업확 리위 하든지 그 다음에 여기 있었죠? 업확 리위 팀 하든지 하여 5가지나 4가지 척도로 해석해 줍니다. 직업 흥미검사 모든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한다 라고 서술해 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검사 도구로 나오는 것이 미네소타 직업가치검사 MIQ입니다. 미네소타 Importance Questionnaires 이죠. 1번 의미와 목적. 미네소타 직업가치검사는 직업 정의론 TWA를 기출하여 다위스와 로키스트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의뢰 환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 그대로 가치와 내담자의 욕구를 측정해내는 도구지요. 척도는 크게 2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개인 내 비교로 6가지 직업가치 척도와 그 하위 척도 20가지가 있는데 직업 욕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번째 차원은 다른 비교 집단이라고 하는 규진 집단과의 비교로 90개의 직업을 유사성에 따라 6개 클러스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개인 내 비교 차원의 척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타심, 지위, 성취, 안전, 편안함, 자유. 저는 성, 편, 지,
이, 안, 자 하여 6가지로 이야기하고, 여 안의 하위 척도로 동료, 사회봉사, 도덕성,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인정, 지휘권, 지휘, 성취의 하위 척도는 능력, 성취감, 안전의 하위 척도는 공정성, 업무 지원, 직무 교육, 편안함의 하위 척도는 다양성, 보상, 안정성, 근무 환경, 자율성의 하위 척도는 생각과 결정의 자유가 있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로, 그 하위 욕구 척도는 창의성, 자랑권 등 이 하위 척도 20개 욕구에 대하여 검사하여 그 점수를 측정해 주지요. 해석 과정은 4가지가 있는데, 반응의 일관도, LCT 스코어 등을 확인하여 타당도를 검토한다. 개인 내 비교의 차원을 해석한다. 개인 내 비교 차원의 욕구는 아까 차원 2가지가 있었는데, 개인 내 비교 차원의 욕구는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점수를 부여하는데, 0을 기준으로 하여 양수는 중요함, 음수는 중요하지 않음을 해석해 주지요. 규준 집단과 비교 차원을 해석해 보면, 규준 집단과 비교 점수는 0에서 1까지 점수를 부여하며, 그중 반 이상인 0.5 이상은 만족, 그 다음에 0.1에서 0.5까지는 약간 만족, 그 다음에 0.1 그 미만은 불만족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뭐라고? 규준 집단과의 점수 비교입니다. 개인 내 점수 비교는 마이너스 1에서 3, 규준 집단 점수 비교는 0에서 1 사이가 되겠습니다. 개인 내 비교 차원과의 규준 집단과의 비교 차원에 하여 종합적으로 해석해 줄 수 있네요. 이것이 2번째 검사 도구로 이번에 문제가 나왔고요. 3번째 문제가 나온 것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진로 신념 검사라고 하는 CBI가 되겠습니다. CBI는 아시다시피 커리어 빌립스 인벤토리 하여 CBI입니다. 갑니다. 의미와 목적. CBI는 사회학습 이론 기초, 크롬볼처 개발, 진로 선택에 방해를 하는 비합리적 신념 측정 도구입니다. CBI는 5개의 하위 척도요, 그 밑에 25가지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 문항에서는 5점이 강하게 동의한다는 뜻이고, 부정적 문항에서는 5점이 강하게 동의 안함으로 하여 리커트식 척도에 하여 응답합니다. CBI의 하위 척도는 5개 있다 했는데 한번 가보죠. 하위 척도도 각각 있습니다. 5개 중에 첫 번째가 나의 현재 진로 상황, 밑에 하위 척도는 취업 상태, 진로 계획, 진로 미결정 수용, 개방성 하여 있고요. 두 번째 하위 척도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위 척도는 성취, 대학 교육, 내적 만족, 동료 경쟁, 구조화된 업무 환경이 하위 척도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척도는 나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하위 척도는 통제, 책임, 타인의 인정, 타인과 비교, 직업과 대학의 다양성 희애, 진로 유용성이 하위 척도입니다. 그 다음 상위 척도 4번째가 내가 기꺼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하위 척도는 진로 전환, 직업 대안, 직장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5번째 상위 척도는 내가 기꺼이 노력할 수 있는 것은, 하위 척도는 자기 향상을 위해, 불분명한 진로를 위해 노력 지속, 실패 위험 감소를 위해 직업기술 배우기, 혐의 탐색, 장애 극복, 열심히 일하기 등의 하위 척도로 하는 상위 척도, 내가 기꺼이 노력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CBI 해석 과정은 하위 척도 점수 10에서 50점까지 부여되고요. 각 하위 척도에 따라 그 점수가 39점 이하의 경우, 아까 하위 척도 몇 개 썼어요? 25개 하위 척도가 있었죠, 그죠? 예, 여기 보면 25개 하위 척도가 있는데, 각 25개 하위 척도 점수가 39점 이하의 경우에 진로 결정에 방해하는 비합리적 신념이 존재한다고 진단합니다. 따라서 해석 과정에서 하위 척도 점수가 39점 이하인 척도에 대하여 응답의 내용과 상담을 통해 진로 결정을 방해하는 비합리적 신념이 무엇인지 탐색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도구고요. 네 번째 검사 도구로 놓은 것이 여러분 기억납니까? 오늘 시험 친 사람은 채점을 한 해보시고, 시험을 준비 중인 사람은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 잘 확인하셔서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 ACCI, 어덜트 커리어 컨선 인벤토리를 하여 성인용 진로 문제 검사입니다. 1번 의미와 목적,
성인용 진로 문제검사 ACCI는 진로 발달 이론을 기초로 하여 수포 등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전시형의 진로 발달 단계에서 진로 문제와 발달 가압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척도는 성인용 진로 문제검사 ACCI는 4가지 발달 단계인 상위 척도, 각 상위 척도별 3가지씩 12가지 발달 가압인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식 척도에 의하여 응답합니다. 4가지 상위 척도 보면 탐색기, 항립기, 유지기, 세태기이고 아시다시피 수포와 관계되기 때문에 탐색기는 15에서 24, 25, 44, 45, 64, 65세 이유가 되고요. 탐색기에 해야 할 발달 가압은 결정화, 구체화, 실행력, 항립기에는 안정화, 공고화, 발전력, 유지기에는 유지, 갱신, 혁신력, 세태기에는 감속, 은퇴준비, 은퇴생활 이런 거를 써줘야 구성 척도임을 나타내 주겠죠. 이 도구의 해석 과정은 ACCI는 발달 단계 및 발달 가압의 점수가 높을 경우 발달 가압의 성취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인 발달 단계나 발달 가압을 의미할 수 있고 점수가 낮을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거나 아직 발달 단계나 발달 가압에 이르지 않아 관심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성인용 진로 문제검사 ACCI의 해석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발달 단계와 발달 가압의 점수를 확인하여 현재 발달 단계와 발달 가압을 해석하고요. 교준 집단이나 열람갑에 의하여 성취하지 못한 발달 가압과 그 원인을 해석해 주고요. 현재 발달 단계와 발달 가압에서 성취를 조회하는 요인을 해석해 준다. 이것이 해석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하여 검사 도구는 4가지가 나왔고요. 이제는 필답형 하여 필답형 문항 6개가 나왔는데 한번 가보지요. 1번 홀랜드 이론의 기본 과정 중 3가지를 설명하시오. 홀랜드는 미국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모병관으로 활동하였으며 6가지 유형을 만든 사람이 홀랜드 이론인데 우리나라 노동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워카넷 등의 심리검사 도구에 홀랜드 이론의 바탕을 두면서 육각 모형, 찌그러진 모양으로 하여 그 심리검사 결과를 많이 알려주고 있죠. 하여 이 이론의 기본 과정 3가지를 4가지 중에 3가지만 쓰러가 나왔네요. 1번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탐례, 사진관, 이 진치형 해도 기업행위도 됩니다. 사진관 또는 사기관 6가지 성격 유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직업 환경에도 현탐례, 사기관하여 6가지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할 수 있고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찾는다. 이 6자 키워드 들어갑니다. 환경을 찾는다. 직업 환경도 그 환경에 맞는 사람을 찾고 있지요.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 키워드, 상호작용하여 행동으로 표출된다. 다음 필답형 2번 홀랜드 이론의 5가지 주요 개념 중 4가지를 설명하고 활용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홀랜드 이론의 5가지 주요 개념은 우리 이급에서는 이렇게 넣어줘. 개인과 개인, 개인과 환경, 환경과 환경 간의 관계, 개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5개념은 일칠, 일관, 변별, 정체, 그 다음에 개척성이 있는데 그 중에 4가지만 설했기 때문에 개척성 빼고 4가지 했습니다. 일치성 갑시다. 개인의 흥미, 유행과 직업 환경이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일치성이 높을수록 개인은 직업 환경의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고 일관성은 개인의 흥미, 유행들 간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관성이 높을수록 개인은 진로나 직업의 결정이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변별성은 개인의 흥미, 유행이 특정 유행에 얼마나 분명히 속하고 있는가. 만약에 S라는 흥미가 있다면 S라는 직업 유행에 얼마나 분명하게 속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변별성이 높을수록 개인이 자신의 흥미나 환경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유행에서 자기 유행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변별성이에요. 정체성은 2가지가 있어요. 개인의 흥미에 대한 명확성과 환경의 안정성을 있는데 즉 개인의 명확성, 환경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각각 일치성, 일관성, 변별성이 높을수록 그 정체성이 높다고 볼 수 있네요. 이 3가지가 높을수록 정체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잘 알 수 있다는 거네요. 이 도구의 활용 방안입니다. 홀랜드 이론에 기초로 한 스트롱 흥미도 검사 등 직업 심리 검사를 실시하여 내담자를 사정하고 직업 상담을 통해 내담자 개인과 직업 환경이 일치하는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령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캘린더 5 개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나왔는 것이 필답행료. 진로 발달률은 평가 모델에서 슈퍼의 시댁, 커리어 디벨롭먼트, 어세스먼트, 커리어 모델을 하여 진로 발달 평가 상담 모델의 평가 영역 4가지를 기술하시오. 1단계 생애 구조와 직업 역할의 평가를 해서는 소위 SI, 셀리언스 인벤토리를 하여 역할 중요도를 검사하여 생애 구조와 직업 역할을 평가하는 것이 1단계. 2단계 진로 발달 수준과 자원의 평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생진노죠.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가 뭐였죠? 생진, 진로. 두 번째가 뭐였죠? 진로 발달 수준과 자원의 평가에 필요한 도구는 자 여기 나옵니다. ACCI를 하여 성인용 진로 문제검사 등을 통하여 진로 발달 단계 및 발달 과를 평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2단계에서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3단계는 생진, 찍찍인데 직업적 정체성 평가입니다. 직업 흥미검사, 성격검사, 적성과 가치검사 등의 결과를 종합하고 상담을 통해 직업적 정체성을 평가하는 거죠. 그 다음 4단계가 직업적 자아개념과 생애 주제의 평가입니다. 그럼 첫째 따면 생진 찍찍이고요. 그 다음에 직자요. 그 뒤에는 찍자 하나 띄우고 마지막 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진 찍찍 직자생 이렇게 해주면 마지막 그 4단계가 뭐냐 하면 생진 찍찍 직자생 직업적 자아개념과 생애 주제에 대한 평가입니다. 내담자 현재 직업적 자아개념과 생애 전반에 걸쳐서 발달하는 생애 주기를 평가하는 것이 시댁의 평가 영역 4가지 또는 4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온 문제가 코터 프레더슨의 제한 타협에 일어나서 진로 포부 발달 단계 및 영향 요인 4가지입니다. 저는 이를 여기 있네요. 힘성산의 힘과 크기의 지향성, 성역할 지향성, 사회적 가치 지향성, 내적이며 고유한 자에 대한 지향성. 나이 이어주면 좋아요. 4, 5세, 6, 8세, 9, 13세, 14세 이후요. 버터 프레더슨의 진로 포부 발달 영향 요인은 첫 번째 개인의 흥미, 흥미 중요하죠. 개인의 지적 능력, 사회적 지위, 가치관, 성취 동기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진로에 영향을 주는 4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4번째 문제고요. 5번째 나온 것이 특성 요인 이론의 단점 또는 한계점 3가지를 설명하시오였습니다. 이것도 다 앞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예, 특성 요인 이론은 파슨스, 윌리엄슨, 헐, 패터슨 이런 사람이 있는데 심리검사하여 이례적으로 내담자를 진단하려 드는 거죠. 안 좋은 점은 1번 예언 타당도, 구인 타당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예인 타당도라는 것은 지금 한 검사 도구가 미래 행동을 얼마나 잘 예측하느냐인데 예측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구인 타당도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어요. 구인 타당도는 다른 말로 구성 타당도로 하는데 수변요라 하여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요인 분석과 관계됩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나타날 수 있죠. 인간의 장기간에 걸친 직업 발달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검사하는 것이라면 인간의 심리라는 것은 적성, 성격, 흥미, 가치가 지속적으로 발달하는데 그런 것을 간과하고 있고요. 개인의 특성 발달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 발달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요. 진로 상담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심리검사 도구의 중요성은 강조하지만 어떻게 상담을 해 나가라고 하는 그 지침이 없다는 것이 특성 요인 이론의 단점입니다. 잘 쓰셨나요? 그 다음에 필답형 문항으로 마지막 나온 것이 성인용 진로 문제검사의 구성과 특징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건 앞에 검사 도구에서도 나왔는데 아마 검사 도구에도 나오고 필답형에도 같이 문제가 나온 듯 합니다. 하여 성인용 진로 문제검사 우리 앞에 됐다시피 ACCI라 그러죠. 구성과 특징 한 번 더 보면 특징 3가지로 제가 정리했어요. 성인용 진로 문제검사는 진로 발달 이론을 기초로 하여 수포 등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전생의 진로 발달 단계에서 진로 문제와 발달 가압을 측정하는 도구지요. 이 검사는 개인의 내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발달 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진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활용 가능한 탐색 자원을 확인해 줍니다. ACCI는 성인 내담자 진로 문제를 설명하는 수포의 대순환과 소순환을 규명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거 이어줘야 되겠네요. 검사 결과 높은 점수는 이게 문제거든요.
높은 점수는 진로과학과 하위 단계에 대하여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내고 이 문제검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낮은 점수는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요. 제시된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다른 비교 집단이라고 하는 규진 집단 내에서 개인의 상대적 위치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성인용 진로 문제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 도구의 구성을 한번 보면 구성은 이리 되었습니다. ACCI는 4가지 발달 단계인 상위 척도와 이 각 상위 단계별 3가지씩 12가지, 12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었습니다. 5점 리커트 척도에 의해 응답하도록 되어 있죠. 각 척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아까 잠시 봤는데요. 탐색기, 학력기, 유지기, 세태기. 나이 여줘도 좋아요. 15, 24, 25, 44, 45, 64, 65세 이후고요. 탐색기는 직업을 익스플로레이션 스테이지라 하여 탐색하는 단계인데 여기에 해야 할 발달 과제나 발달 과업은 직업에 대하여 결정화하고요. 구체화하고요. 실행에 들어가야 됩니다. 학력기에는 정착화하고요. 공고화해 나오고요. 발전하는 것이 발달 과제고요. 유지기에는 잘 유지하고 이 유지는 보유로 놓기도 합니다.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갱신하고 핵신해야 하고요. 세태기에는 직업에 대해 속도를 좀 줄이고요. 그 다음에 은퇴 준비, 은퇴 생활이 바로 하위척도 각각 세계 12개가 되겠습니다. 문항은 5문항씩 하여 총 60문항이고요. 진로 변환 상태하에 한 문제하여 총 61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 ACCI의 그 특성과 척도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예, 전산 작업형은 사실 참 복원하기가 어려워요. 안에 숫자 계산이 막 나오고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또 오늘 당일이고 오늘 시험 친 날입니다. 예, 그래서 복원하기는 어렵고 조금 더 차지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 숫자까지 이어서 문제를 복원할 것이면 현재는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노동 공급 문제 제시에는 중졸의 남녀, 고졸의 남녀, 대졸의 남녀 문항이 나왔고요.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숫자를 제시하고 물은 것은 뭐냐? 밑에 것을 물었겠지, 그죠? 이렇게요. 계산하라. 예예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예예 각각 다 계산하나 있는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엑셀 파일로 해가지고 각각 드래그하여 전부 같이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경제활동 참가율 여러분 구할 수 있죠.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것은 생산 가능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수. 요 3개 다 더하면 생산 가능 인구가 됩니다. 여기 경제활동 인구고 이게 비경제활동 인구니까 요 4개, 3개 다 더하여 요 2개 더한 것이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 하면 경제활동 참가율이고 요 2개 더하여 요거 분자 실업자 하면 실업률이고 그 다음에 요 3개 더한 생산 가능 인구에서 취업자를 분자로 하여 곱하기 100 하면 그건 고용률이 되니까 요건 여러분 다 우리 2급에서도 수시로 자주 했기 때문에 요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려운 문제 아니고 다만 노동수요 측면의 문제인데 노동수요 문제 제시를 놓았습니다.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포기하도록 했고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이전처럼 똑같이 제시되었고 아시다시피 1차는 농업, 임업이고요. 2차 산업은 공업, 제조업이고요. 3차 산업은 서비스업, 판매업 이런 거와 관계됩니다. 부족 인원율이 1차 산업 1%, 이 3차 산업 율이니까 3% 율입니다. 5% 나왔고 취업자 비율은 15%, 30%, 65 비율이니까 퍼센트가 나왔고 또 뭐 하나 제시되었고 여기에 취업자 수 부족 인원을 구하려겠는데 이거는요. 이 공식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취업자 수를 구하려면 이 취업자 수죠. 그죠? 부족 인원 넣고 부족 인원율을 구성해야 됩니다. 부족 인원율을 여러분 구하기 힘들죠. 부족 인원율은 부족 인원 나누기 분모 현 인원 더하기 부족 인원 수분의 부족 인원 곱하기 100하여 요 부족 인원과 부족 인원율 요 공식은 1급을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부족 인원은 분모 1 빼기 부족 인원율 분자 취업자 곱하기 부족 인원율 뒤에 부족 인원율 1에서 부족 인원율을 빼고 취업자 수 곱하기 100이지요. 부족 인원율은 분모 현 인원 더하기 부족 인원분의 부족 인원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업박람회 개최 기획 문제가 나왔는데 이러한 위에 있는 노동시장 분석 자료를 기초로 채용 박람회 기획 작성하시오. 기획안에는 행사 개요,
이 행사 개요 안에는 행사명, 장소, 일시, 주체, 주관, 후원 등, 그 다음에 세부 추진 계획, 업무 분장, 예산 등의 내용을 포함하세요 라고 나왔네요. 저는 이번에 그 코로나19 등으로 해놔가지고 온라인 채용 박람회도 생각했고, 우리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같이 고민도 했는데, 다행히 온라인은 안 나오고 오프라인으로 하여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온라인은 제가 수업 시간에 안 나온다 했죠. 왜 안 나오느냐면, 온라인은 다양하게 기간도 온라인이기 때문에 10일 이상 할 수 있고 20일 이상 할 수 있고 3일 할 수도 있고, 이게 채점의 가이드라인이 안 잡혀요. 온라인은. 우리 문제를 출제할 때는 성취 수준 가이드를 하여 정답을 어떻게 체크하겠다는 것도 같이 제시되는데, 온라인은 그렇게 성취 수준 가이드라든지 채점 가이드라인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나온다라고 하여 이야기해 줬는데, 다행히 오프라인으로 하여 채용 박람회에 나온 것 같네요. 하여 열을 쓰는 거고, 바탕화면에 시험 폴더는 시험 문제는 1개 나왔지만 파일은 4개가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답안 작성용 워드 파일로 하여 워드 파일 2개인데, 하나는 머리글이 있는 파일이 있고 머리글이 없는 파일이 있어요. 머리글 있는 파일에는 뭐 수험 번호나 이름 이런 걸 쓸 수도 있고요, 또 제목을 쓸 수도 있죠. 이게 편한 사람은 머리글이 있는 파일로 작업하면 되고, 이게 불편한 사람은 뭐 직업 상담사가 컴퓨터 완전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머리글이 없는 거를 쓰기 편한 사람은 머리글 없는 파일로 작업하면 되고요. 또 답안 작성용 워드 파일이 있고 한글 파일이 있었는데, 한글 파일도 2개로 하여 머리글이 있는 파일이 있고 머리글이 없는 한글 파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드로 쳐도 되는데 머리글 써도 되고 없는 거 써도 되고, 한글 파일로 써도 되는데 머리글 있는 거 써도 되고 없는 거 써도 되고 하여, 이번에 2020년 1년에 한 번 있는 직업상담사 1급 2차 실기가 이렇게 출제되었네요.